당시로 치면 굉장한 꽃미남이었던 조선의 5번째 국왕 문종이 즉위합니다. (1636년) 인조가 재위하던 어느 날에 대신들이 창덕궁에서 한 왕의 초상화를 발견했는데, 초상화 속의 그 왕은 수려한 외모에 짙은 턱수염과 풍채가 위엄이 있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초상화 속의 인물이 조선 제12대 임금인 인종이라고 주장하는 대신들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신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초상화의 뒷면에 있는 배접을 뜯어보니 문종대왕 어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문종의 용모가 매우 뛰어나 중국에서조차 문종의 얼굴을 보러 건너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초대 한류 스타는 문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문종은 일찍이 세자로 임명되면서 세종 말기부터는 병상에 누워있는 세종을 대신해 섭정을 하면서 국가의 대소사를 처리할 만큼 정치에도 능숙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문종이 8살이 되던 해에 왕세자에 임명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종의 외모가 너무 수려하여 궁궐 내에서 궁녀들의 흠모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일찍이 궁녀 홍씨와 눈이 맞아 몰래 마음을 나눌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종은 문종이 16살이 되던 해에 당시 조선의 유교적 사상에 근거 자신의 아들은 학식을 갖춘 뼈대 있는 집안과 가래를 올리는 게 좋겠다 하여 첫 세자빈인 휘빈 김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잘생긴 사람은 늘 예쁜 사람들만 만나듯이 문종도 외모를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았는데, 문종은 세자빈 김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예부터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면 자신이 마음에 품은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집안에 팔려가다시피 끌려가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안타까웠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시대 사회의 결혼이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개인의 결혼보다는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보는 게 더 컸으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점찍었던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여인상은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풍조로 인해 부잣집 맏며느리의 모습이 조선 최고의 여인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대부분 건강체질에 인내심이 강하고 성격이 원만하며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아 보일 것 같은 여인이 바람직한 여인상이었던 만큼 조선의 궁궐 내부의 자격 조건은 더 엄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 후궁의 경우에도 정비로 맞아들이기보다는 후사를 잇기 위해 또는 후사를 늘리기 위해 계비로 들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문종이 궁녀 홍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더라도 세종은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여인의 덕목과 맞물려 집안의 내력과 유교적 덕목만 갖추고 있으면 세자빈으로 간택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듯 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외모와 취향 등 문종이 원했던 궁녀 홍씨는 뒤로 한 채 휘빈 김씨가 세자빈이 되나, 이번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반려자이다 보니 이후에도 김씨와 가깝게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휘빈 김씨조차 후궁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결혼하고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게 서러워 문종의 마음에 들고자 방술의 일종인 압승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가령 남편이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을 잘라서 불태우고 이를 가루로 만들어 술에 탄 뒤 남편에게 먹인다던가, 암놈 순놈 뱀들이 교미를 할 때 흘린 정액을 수건으로 닦아 자신이 품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들에 빠져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종이 이를 알아채고 세종에게 고해 휘빈 김씨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로 맞아들인 세자빈이 뜬금없이 순빈 봉씨였습니다. 순빈 봉씨는 체격이 좋고 우람하여 세종의 기준으로는 세자빈으로 적당한 인물이었으나 문종은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빈 봉씨도 문종의 사랑에 목이 말라 있었고, 남편 문종과의 사이는 소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사태를 직감한 세종은 추가적으로 후궁을 더 들이기를 원했는데, 문종은 홍씨를 마음에 들어 추천하였으나 다른 후궁이었던 권씨가 나이도 더 많고 홍씨보다 먼저 궁궐에 들어와 서열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세자의 후궁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이 권씨가 임신을 하며 낳은 아들이 바로 단종입니다. 세자빈으로 간택이 된 봉씨는 후사가 없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권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자 바깥에 새어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내어 울기도 했는데, 이에 소식을 들은 세종이 여러 후궁들이 있다고는 하나 정부인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또 귀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세자를 타일러 세자가 잠시 봉씨를 가까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이후에도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문종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상 임신을 했다가 어이가 없네. 이후 유산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후궁 권씨를 못살게 굴었는데 성격이 더 삐뚤어진 세자비는 자신이 부리는 궁녀와 동침까지 하며 동성애를 일삼자 세종은 세자빈에게 아이가 없고 투기를 하는 것 등을 이유로 삼아 봉씨를 내쫓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일들을 뒤로하고 문종은 1450년 다섯 번째 조선의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등극 이후의 문종은 역사와 병법을 정리함으로써 사회 기반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확립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원 왕후의 3년상을 연속적으로 치르는 바람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정치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가 잠시 섭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문종의 경우에는 아버지 세종의 후광을 얻고 성군이 될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세종의 재위가 길고 마찬가지로 본인 또한 세자로 임명된 기간이 길어 왕으로서의 업적은 다소 짧습니다. 다만 왕이 되고서도 언론에 대해 관대한 정치를 펴므로써 유품 이상까지 윤대를 허락하는 등 하급 관리들의 말도 빠짐없이 경청하는 열린 정책을 통해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소통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고 하는데, 만약 문종이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세종에 이어 또 다른 번영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